그러니까 국가주의라는 것은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서 국가를 우선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는 개인은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국가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되고 예, 예. 심지어는 국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한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 시민들 개개인의 복지나 개개인의 이익과는 차원이 다른 네. 국가의 전체 이익이라는 이익을, 것이 전체의 이익이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 개개인 어떤 부분의 이익은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태도.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맞고. 예. 그러니까 우리 국가주의를 북한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는 북한과 적대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서 지켜야 우리를 된다.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유를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밖에 없다. 또는 제한해야 마땅하다. 그게 국가보안법이에요. 예. 그렇죠. 그죠? 그래서 국가주의자들은 국가보안법을 굉장히 중요한 예, 걸로. 극단적으로 옹호해요. 음. 옹호해요. 그다음에 뭐 며칠 전에 국회에서 뭐죠? 새누리당 지금 뭐 예, 자유한국당 예. 거기 무슨 행사하는데 뭐 태극기 집회 나가는 그 이상한 아저씨들이 나와가지고 뭐 예. 연설하고 하는데 그 앞에 어떤 사람이 딱 손팻말 들고 있잖아요. 빨갱이는 죽여도 돼 이렇게 해서 들고 있어요. 어허. 나는 뉴스 하면서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그 팻말을 들고 있는 걸 용납하는 것도 웃기려니와 그 팻말을 보면 뻔히 맨 앞줄에 앉았는데 보면서 그 앞에서 떠들고 있는 그 국회의원들 끔찍했어요 저는. 그게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이 사고방식이 국가주의의 극단적인 형태예요.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나치도 처음에 그 나치당 그다음에 히틀러 제국이 만들어질 때 제일 처음 공격한 게 공산주의 세력을 색출하자 이거였었잖아요. 아니요. 훨씬 더 품격 있게 표현했죠. 훨씬 더? 지금 이 시간부터 예. 공익은 사익에 우선한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해요. 히틀러의 당선 첫 연설이 예. 공익은 사익에 우선한다였고요. 국가주의의 예. 우아한 표현이네. 예. 예, 나치당 10주년 기념행사에서 히틀러가 한 연설을 들어보면 예. 진짜 놀라워요. 그 내용이 보면 독일어로 말하면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Wann ich meine Augen schließen, weiß ich nicht.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나는 안다. 국가는 않는다. 더 오래 살아남을 예, 것이고 예.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넘어서서 살아남아서 우리 독일 민족의 미래를 계속해서 형성해 나갈 것임을 나는 믿는다. 나는 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걸 매우 그 라임을 맞춰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기가 막혀. 거의 수십만이 운집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네. 죽이는 거야 완전히. 조명빨까지 그냥 정말 멋지게 그게 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공익은 사익이 우선하는데 무엇이 공익이고 무엇이 사익인지를 누가 판단하냐면 히틀러가 판단해. 그리고 히틀러가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은 그러니까 나는 당의 한 조각이고 당은 나의 일부라고 나는 느낀다. 그렇게 표현하고 당이 지도자고 지도자가 당이고 당이 인민이고 이렇게 표현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국가주의라는 건 매우 매력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집단에 귀속되고자 하는 그렇죠. 욕구가 있거든.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고 네.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집단에 확실하게 귀속되어 있을 때 안정감을 느껴요. 예. 이런 안정감을 극단적인 형태로 제공해 주는 게 국가주의거든요. 국가주의. 예. 근데 이게 죽이는 거야 완전히 정말. 그냥 권력 쥔 놈이 이것이 공익이야. 이것이 국가 이익이야. 이렇게 선언하면 예컨대 사드 배치가 국가 이익이야. 이렇게 선언했는데 사드가 왜 필요해? 그거는 미국이 필요한 무기잖아. 우리는 손해야. 우리한테는 득될 것도 없어. 서울 방어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 사상이 이상한 놈. 국가를 우습게 여기는 놈. 저 반국가 사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이 국가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은 국가의 이익을 내가 가장 잘 판단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고 있는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 정당하지 않은 방법까지도 사용해도 된다. 어허.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갱이는 죽여도 돼. 그러니까 그게 공안 통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영장 없이 잡아가고 지하실에서 거꾸로 매달고 고춧가루 물을 먹이고 전기로 지지는 그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 고문하다가 뒤돌아서 갖고 마누라 전화 받고 애 시험 잘 봤대? 그러니까. 오 잘 됐어.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들이 왜 그러겠어요? 그 확신 때문이에요. 국가 이익, 국가의 안위를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하고 다른 의견을 내는 놈들은 국가의 적이야. 아하. 이거는 변화시키거나 고립시키거나 말살하거나 추방해야 돼요. 국민과 비국민을 나누는 예, 것이고. 이게 국가주의예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 이제까지 살아온 내가 참 잘못 살고 못된 짓만 하고 살아온 것 같은 죄 막 반성이 막 드는 거야. 국가를 계속 부정하면서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 아주 쉽게 예를 들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국가보안법이 국가주의자들이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징표 중에 하나라고 예. 하셨는데 또 여기서 제가 재밌게 봤던 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개뿔. 그거 자체가 그 국민교육 현장 지금 네. 젊은 사람들은 예. 모를 텐데 우리 초등학교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1968년도에. 저는 그걸 못 외워갖고 천 몇백 명 중에 제일 늦게 집을 갔잖아요. 암기력은 제로에 가까우니까. 대학을 어떻게 갔어 그런데? 그러니까 나도 신기해요 그게. 내가 근데 고등학교 또 차석으로 졸업했잖아요. 오. 152명 중에 151등. 진짜 천재예요. 근데 작가잖아. 골방이 너희를 몸짱되게 몸짱되게 하려 책 하리라. 꺼내고. 예. 저도 한 30만 부 판 작가예요. 훌륭한 작가, 베스트셀러 작가지. 지금 나오는 분들이 촛불을 들고 나오는 분들이 제일 크게 질문한 거 있잖아요. 이게 나라냐? 예. 이건 국가주의하고 조금 또 틀리잖아요. 예. 이게 나라 맞아요, 근데. 음. 국가에는 원래 이런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음. 국가는 기본적으로 폭력이거든요. 예. 이러면 국가주의자들은 또 화를 내요. 이렇게 말을 하면. 화를 내면서 폭력을 휘둘러. 그렇지. 국가- 태극기 들러매고 그렇죠. 옆에서 젊은 사람들 지나가면 괜히 이유 없이 태극기 봉으로 때리고. 그게 국가라는 거. 예. 뭔 얘기하다가 얘기했지만 이게 나라냐? 그렇지. 이게 나라냐? 국가라는 것은 원래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폭력을 예. 행사하는 유일한 조직이에요. 그렇죠. 아, 당신이 옛날에 얘기했던 공권력하고 좀 비슷한. 공권력이 게 그거예요. 네. 공권력이라는 거는 합법적 폭력인데 폭력. 사람들이 합법적이고 네.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폭력이에요. 네. 일반적으로. 어. 근데 이제 공권력이 더 이상 정당하지 않고 합법적이지 않다고 많은 대중이 확신하는 확신하면, 순간 네. 그럼 무너져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가 권력이라는 게 합법적 폭력을 독점하는 인간 조직이거든요. 그렇죠. 폭력을 독점해야 돼요. 예. 국가를 제외하고 누구도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잖아. 음. 그래서 박정희가 쿠데타로 집권했을 때 맨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깡패 소탕. 그렇죠. 응. 깡패는 뭐냐? 국가와 경쟁하는 자야. 아, 또 다른 폭력이니까. 사적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이에요. 이 어. 용납을 못해. 국가는 폭력을 독점해야 돼요. 그래서 그 깡패들 잡아다가 제주도 데리고 갔고 그 향토에 516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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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은 거 아니야? 강원도에 도로 내고. 예. 전두환도 똑같이 했잖아. 하자마자 삼천교육대. 삼천교육대 만들고. 전두환은 무슨 아. 폭력배로 입증된 사람만 아니고 길을 막고 그냥 문신 조만한 거 있으면 다 잡아다 삼천교육대 그러니까. 주로 했던 일이 도로공사예요. 삼천교육대가. 그러니까 그 증상은 이른바 성인 불량 서클을 소탕하려는 국가주의자들의 동기. 아. 이게 폭력을 나 혼자 가져야 돼. 아하. 딴 놈이 폭력을 가지는 건 절대 용납 못해. 어.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독재 정권들이. 그다음에 두 그래서 번째는 지들 내부에도 그래서 조폭룰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폭력인데 예. 이 국가 폭력이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때 이제 이게 정당하다고 느낄 때는 어떨 때 정당하다고 느끼냐 하면 저 국가의 폭력이 나에 대해서 행사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행사되는 것이다. 그러면 받아들여요. 지금 두테르테가 뭐 몇천 예. 명을 죽였잖아요. 예. 앞으로도 몇만 명을 죽일 거래요. 네. 근데 필리핀 시민들이 왜 지지하냐 하면 저 두테르테가 휘두르는 국가 폭력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폭력 행사에 일체감을 느끼고 오히려 안도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행사하기 시작한 국가 폭력이 나를 향한다. 나에 대해서 행사되기 시작한다는 막연한 느낌이 올 때 이때부터 정치적인 동요가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필리핀도.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라는 이 공적인 폭력이 나를 위해서 행사되고 있는가 나에 대해서 행사되고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네. 근데 이명박 정권 때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차벽을 치고 예. 명박 산성을 쌓고 체류액을 뿌리고 물대포를 쏘고 시민들이 뭐 공격적인 행동을 했다면 모를까. 평화 집회에 대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명백히 시민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한 거거든. 그렇죠. 사실은. 예. 그런 점이 차이가 있는데 시민들이 그거를 국가의 폭력은 늘 정당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 공권력이
불법적인 행위를 할 때에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저항을 하지 않고. 별로 저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이제 그게 독립성과 주체성이 부족한 시민이거든요. 예. 지금 우리 촛불 시민들의 특징은 개인이잖아요, 개인. 예. 개인으로 나오잖아요. 물론 집단으로 나오는 분들도 좀 있긴 하지만. 그렇죠. 전반적으로- 미미하지 이제는 미미하지. 전반적으로 개인으로 예. 나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난 이명박 정부와 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 각성한 개인이 예.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집단적으로 출몰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단을 이루지 않은 채 음. 혼자 행동하는데 혼자 행동하는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는 이게 우리 역사에서는 처음 보는 거죠. 예. 이게 되게 민주국가가 확고히 뿌리 내리려면 이런 시민들이 충분히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민주국가로 확고히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는 마련된 것 같다. 대통령만 바꾸면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으로 돌아보시면 우리 효순이 미선이 때 2002 시위, 년도에. 예. 그다음에 이제 광우병 촛불 시위 이런 것들이 맥락 근절을 보면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소위 기성세대들이 생각하고 있는 국가주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이유가 독재 정권이 자기들의 어떤 질서나 또 자기들의 정권을 위해서 계속 내면화시킨 거잖아요. 이제 국민학교 교육 제도를 통해서. 지금 얼마나 웃기냐면 문재인 대표가 예. 얼마 전에 그 무슨 문시예요? 그 뭐 남평문시 종가에 제례하는 데 갔잖아요. 예. 그래갖고 뭐 이상한 거 쓰고 저도 옛날에 장관 할 때 그 그거 하셨죠. 당상관 옷 입고 이렇게 빨간 혁대 메고 우리 사당에 가서 예. 서해 유성룡 할아버지 사당에 예. 인사하고 이제 관직에 오르면 그렇게 하는 풍습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인터뷰한 것 중에 그 문 중에 어떤 어른이 우리도 왕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민주주의 안 되는 거야. 네. 문재인 씨가 대통령 돼도 남평문 씨가 왕족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냥 5년짜리 계약직이거든. 이 대통령을 왕으로 보는 이 네. 뿌리 깊은 이 봉건적 의식. 네. 예? 그리고 무슨 나라를 국가를 하나의 가정으로 그리고 대통령을 그 가정의 가장으로 보는 이 국가주의적 집단주의적 문화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 있어요. 은연 중에 굉장히 네. 깊죠. 이런 거 그러니까 박사모 태극기 집회하는 분들이 마음을 이해해야 돼 우리가. 아니 오늘 막 집안의 어르신을 네. 국부를 국모. 네. 네. 그리고 그냥 국부예요. 네. 여자지만 그렇죠. 국부야. 네. 나라의 최고 어른이에요. 젠더가 중요하지 않지. 혼자만 어른이 아니고 그 아버지도 나라의 최고 어른이었던 네. 분이야. 네. 그런 분을 끌어내야 별 것도 된다. 아닌 일을 가지고 근거도 확실치 않은데 국회에서 탄핵을 한 거 아니야. 대리인으로 놓이겠어 지금. 이렇지 이분 관계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국가주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렇죠. 이 땅을 치고 발을 굴러 예. 의분에 떨어야 마땅한 사태인 거지. 이거 6.25 노래라는 거 알죠? 예. 아니 조금 이거 머리만 희끗희끗하면 서석구 변호사. 같은 대구 분이니까 또 대구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들 원래. 그다음에 히틀러 제국이 만들어질 때 제일 처음 공격한 게 공산주의 세력을 색출하자 이거였었잖아요. 아니요. 훨씬 더 품격 있게 표현했죠. 훨씬 더. 지금 이 시간부터 예. 공익은 사익에 우선한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해요. 히틀러의 당선 첫 연설이 예. 공익은 사익에 우선한다였고요. 국가주의의 예. 우아한 표현이네. 예. 예, 나치당 10주년 기념행사에서 히틀러가 한 연설을 들어보면 예. 진짜 놀라워요. 그 내용이 보면 독일어로 말하면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Wann ich meine Augen schließen, weiß ich nicht.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나는 안다. 국가는 않는다. 더 오래 살아남을 예, 것이고 예.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넘어서서 살아남아서 우리 독일 민족의 미래를 계속해서 형성해 나갈 것임을 나는 믿는다. 나는 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걸 매우 그 라임을 맞춰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기가 막혀. 거의 수십만이 운집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네. 죽이는 거야, 완전히. 조명빨까지 그냥 정말 멋지게 그게 해가지고. 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공익은 사익이 우선하는데 무엇이 공익이고 무엇이 사익인지를 누가 판단하냐면 히틀러가 판단해. 그리고 히틀러가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은 그러니까 나는 당의 한 조각이고
당은 나의 일부라고 나는 느낀다. 그렇게 표현하고 당이 지도자고 지도자가 당이고 당이 인민이고 이렇게 표현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국가주의라는 건 매우 매력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집단에 귀속되고자 하는 그렇죠. 욕구가 있거든.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고 네.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집단에 확실하게 귀속되어 있을 때 안정감을 느껴요. 예. 이런 안정감을 극단적인 형태로 제공해 주는 게 국가주의거든요. 국가주의. 예. 근데 이게 죽이는 거야, 완전히 정말. 그냥 권력 진놈이 이것이 공익이야. 이것이 국가 이익이야. 이렇게 선언하면 예컨대 사드 배치가 국가 이익이야. 이렇게 선언했는데 사드가 왜 필요해? 그거는 미국이 필요한 무기잖아. 우리는 선해야. 우리한테는 득될 것도 없어. 서울 방어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 사상이 이상한 놈. 국가를 우습게 여기는 놈. 저 반국가 사상. 그래서 국가주의자들은 국가보안법을 굉장히 중요한 예, 걸로. 극단적으로 옹호해요. 음. 옹호해요. 그다음에 뭐 며칠 전에 국회에서 뭐죠? 새누리당 지금 뭐 예, 자유한국당 예. 거기 무슨 행사하는데 뭐 태극기 집회 나가는 그 이상한 아저씨들이 나와가지고 뭐 예. 연설하고 하는데 그 앞에 어떤 사람이 딱 손팻말 들고 있잖아요. 빨갱이는 죽여도 돼 이렇게 써갖고 들고 있어요. 어허. 나는 뉴스 하면서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그 팻말을 들고 있는 걸 용납하는 것도 웃기려니와 그 팻말을 보면 뻔히 맨 앞줄에 앉았는데 보면서 그 앞에서 떠들고 있는 그 국회의원들 끔찍했어요 저는. 그게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이 사고방식이 국가주의의 극단적인 형태예요.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나치도 처음에 그 나치당 그러니까 국가주의라는 것은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서 국가를 우선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는 개인은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국가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되고 예, 예. 심지어는 국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한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 시민들 개개인의 복지나 개개인의 이익과는 차원이 다른 예. 국가의 전체 이익이라는 이익을, 것이 전체의 이익이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 개개인 어떤 부분의 이익은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태도.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맞고. 예. 그러니까 우리 국가주의를 북한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는 북한과 적대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서 지켜야겠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유를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밖에 없다. 또는 제한해야 마땅하다. 그게 국가보안법이에요. 예. 그죠?